안녕하세요. 초기불교의 스테디셀러, 초기불교 이해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무슨 책부터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제일 먼저 추천되는 책이 바로 이 초기불교 이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불교 해설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이다 보니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기획되었습니다. 책의 내용 일부만이라도 누구나 쉽게 맛볼 수 있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요약하고 목소리도 녹음하고 텍스트 자료도 만들고 해서 책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동영상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책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책이나 동영상을 원하시는 분은 초기불교 입문과 관련 동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 초기불교 입문은 초기불교 이해와 순서가 거의 같아서 서로 병행하며 읽기도 좋습니다. 초기불교 입문은 영어로도 번역 출간되어 있는데요. 영문판은 오디오북도 나와 있습니다. 책을 사시려면 초기불전연구원에 전화로 주문하시거나 붓다북 같은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세하고 재미있고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강묵스님 강의 동영상입니다. 초기불교 이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초기불교 교학과 수행 동영상과 초기불교 이해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간략하고 뒤의 것은 상세합니다. 초기불전연구원 다음 카페나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지부터 보겠습니다. 초기불교 이해, 강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편엠. 강묵스님은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로 계시고 초기불전연구원은 부처님 원음인 빨리 3장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지요. 이 책이 2010년에 초판이 나왔으니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표지 날개를 보면 본서의 특징이 5가지로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빨리 3장을 토대로 한 초기불교 개론서이고 사부 니까야를 토대로 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상유타 니까야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불교 교리서 혹은 해설서라는 점, 철저하게 청종도론과 아비담마 길라자비와 주석서 문헌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네요. 다시 몇 페이지 넘어가면 목차가 나옵니다. 이 책은 총 4개 편, 31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편은 초기불교의 기본 주제, 2편은 교학, 3편은 수행, 4편은 주요 수로입니다. 1편에서는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2편에서는 교학인 온처개근 재연을, 3편에서는 수행인 37 보리분법을, 4편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 해탈 삼학 7청정 윤회 성자 등 주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페이지를 넘기면 약어가 나옵니다. A는 앙구따라 니까야를 가리키고 AA는 아타까타라고 해서 주석서를, AAT는 띠까 즉 복주서를 가리킵니다. 다른 책들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면 디가니까의 경우는 D, DA, DA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S, 12의 1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상유따니까야 12번째 상유따의 15번째 경을 가리킵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의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승불교는 무엇이고 초기불교는 무엇인지, 초기불교는 대승불교를 배척하는지, 초기불교는 너무 현학적이고 어렵지 않은지, 불교에는 왜 이리 경이 많고 해석도 사람마다 제각각인지, 도대체 어느 게 진짜 부처님 가르침인지 등등 말이지요. 이런 의문들은 초기불교 이해를
조금만 읽어보아도 대부분 풀릴 문제들입니다. 이 책은 그만큼 불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불교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명쾌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제1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1장 들어가는 말 1. 초기 불교인가 원시 불교인가 근본 불교인가. 부처님은 실존하셨던 분인가에 대해 19세기 말에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서 아소카 대왕의 석주가 발견되고 이런 논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석주에는 아소카 문자 93자로 된 5줄의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다 붓대 자떼 샤꺄무니. 석가족의 성자 부처님 여기서 탄생하셨도다. 불교는 이처럼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즉 고타마 시타타 그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9세에 출가하시고 35세에 성도하셨으며 80세에 반열반하셨습니다. 6년 고행, 45년 전법, 51년 출가 생활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 출가, 성도, 조전법륜, 열반은 불교에서 기념할 만한 사건인데요.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탄생, 성도, 열반은 음력 4월 15일로, 출가와 조전법륜은 6월 15일로 정해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상세하게 알아두면 신행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잘 나와 있는 책으로는 일창 스님이 지으신 부처님을 만나다와 무념 웅진 스님이 번역하신 법구경 이야기 1, 2, 3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 2600년사의 흐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45년간 설법하셨던 그 가르침을 뿌리로 해서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초기 불교는 불교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거부하고 나무가 살아남을 수 없듯이 이러한 부처님의 원음을 거부하고는 후대의 어떤 불교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하는 이 시대의 불교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초기 불교의 중요성은 재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타니 후미오 박사 같은 일본의 불교학자들은 일본의 불교가 2번 전래되었다고 강조합니다. 한 번은 중국과 한국을 통한 한문 불교의 전래이고 또 한 번은 발리와 산스크리트를 통한 버머 불교, 특히 초기 불교의 전래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초기 불교라는 용어는 초기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Early Buddhism이라고 합니다. 원시불교, 근본불교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시불교는 Primitive Buddhism, 근본불교는 Fundamental Buddhism으로 표기합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초기불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2. 무엇이 초기불교인가? 부처님의 탄생과 인멸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책에는 4가지 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원전 543년 인멸설입니다. 부처님께서 80세에 열반하셨기 때문에 이 설에 따르면 부처님 탄생 연도는 기원전 623년이 됩니다. 모든 남방 불교 국가에서 내려오는 설이고 세계 불교도 의회 WFB의 정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기준으로 불기를 계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처님 열반하신 해를 불기 1년으로 삼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인도는 기원전 54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1년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2020에 544를 더하면 올해는 불기 2564년이 됩니다. 불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원전 543년 또는 544년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밖에 기원전 486년 인멸설, 483년 인멸설 등이 있습니다.
543년 인멸설과는 약 6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486년이나 483년 인멸설을 많이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석서 문헌들에는 부처님 열반 후 200년이 지나서 땀바빤니섬, 오늘날의 스리랑카입니다. 땀바빤니섬에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기 불교의 정의입니다.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2. 3차 결집에서 결집이 완료된 가르침. 3. 현존하는 빨리 3장에 전승되어 오는 모든 가르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여기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직계 제자들이란 상수 제자였던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비롯해 마하카사파 존자, 아난다 존자, 우빨리 존자, 아누루타 존자 등의 직계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결집은 상기띠라고 하는데요. 승가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으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제1차 결집은 부처님 인멸하신 지 3개월 후부터 시작하여 7개월간 라자가하의 칠엽굴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마하카사파 존자의 주도로 500분의 아라한 스님들이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1차 결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디가니까야 제3권 부록으로 실려있는 디가니까야 주석서 서문을 참조하십시오. 제3차 결집은 아속과 대왕 때 있었던 결집입니다. 초기 불교는 그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역사적인 근거는 남방의 니까야와 북방의 아함입니다. 경장, 율장, 논장을 3장이라 하는데 니까야와 아함은 경장에 속합니다. 니까야는 모은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상자부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서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빨리어로 된 원전이고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사유타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구타까니까야 이렇게 5부 니까야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함은 전승된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북방 설일체 유부 등 북방 초기 불교 부파들이 전승했던 것입니다. 원전은 소실되고 한문 번역본으로 남아있는데요. 장아함, 중아함, 자와함, 정일아함 이렇게 4아함이 있습니다. 아함은 번역본이고 한문으로 축약되어 번역되었기 때문에 1차 자료가 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래도 니까야와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율장과 논장도 초기 불교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는 불교 교학과 수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율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이름 정도만 익혀놓으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상자부 율장은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구위방가, 비구니위방가, 마하와가, 줄라와가, 파리와라입니다. 즉 비구계목, 비구니계목, 대품, 소품, 보유 이렇게 5입니다. 한역 율장도 동일하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대 광률이 유명합니다. 상자부 논장은 7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마상가니 위방가, 다뚜 가타, 뿌깔라 빤냐띠, 까따 와뚜, 야마까 빠타나입니다. 법집론, 분별론, 개론, 인시설론, 논사, 쌍론, 발취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운데 담마상가니와 위방가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북방 초기 불교를 대표하는 설일체 유부도 7론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6종론과 발지론입니다. 그중 발지론은 가다 연리자 스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 발지론에 대한 방대한 주석서가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입니다. 그리고 이 대비바사론을 요약한 것이 세친 스님의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설일체 유부 정통교의를 강조한 중현 스님의 아비달마 순정리론이라는 책도 유명합니다.
3. 왜 초기 불교인가? 8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초기 불교는 불교의 뿌리이고 시작점입니다. 뿌리를 모르는 불교는 역사를 아는 이 시대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기불전 연구원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뿌리 있는 불교, 근거 있는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빨리 3장, 테라와다 정통 주석과 같은 튼튼한 근거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초기 불교는 불교 만대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잣대입니다. 그것이 불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불교의 뿌리인 초기 불교일 수밖에 없으며 그 핵심은 무상고무화 그리고 열반입니다. 무상고무화는 삼특상으로 강조되며 열반은 초기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적 메시지고 궁극적 행복입니다. 셋째, 초기 불교는 합리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적입니다. 현대 과학의 방법론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고행가 거사님은 불교를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역설합니다. 넷째, 빨리어를 비롯한 범어는 격변화와 동사 고경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어와 유사한 언어 체계입니다. 그렇다 보니 문법적 구조가 명확해서 문장을 곡해할 위험이 현저히 적습니다. 다섯째,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 주석서는 사리부타 존자 등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주석서에 의지할 때 불교에 대한 자의적 해석, 불교 교리의 곡해가 제거될 것입니다. 소설 불교와 신변 잡기 불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방법론이 수학이듯이 주석서의 방법론은 아비담마입니다. 둘 다 분석적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방법론입니다. 여섯째, 한문으로 번역되거나 만들어진 3장은 2차 자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째, 초기 불교의 이해는 자주적인 한국 불교를 구현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원음을 통해서 중국 불교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효 스님 등이 추구했던 자주불교의 전통을 오늘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교세가 위축되고 있는 한국 불교가 일어서야 할 바닥이고 발판이고 출발점입니다. 초기 불교는 뿌리이기에 가지인 대승불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가지를 거부하는 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초기 불교는 대승불교를 살찌우는 뿌리입니다. 뿌리를 통해 자양분을 흠뻑 빨아들일 때 진정한 대승불교, 올바른 한국 불교가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초기 불교와 기존의 한국 불교의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추천해드릴 강연이 있습니다. 2012년에 사부니까야 봉헌법회를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가졌는데요. 거기서 강목 스님께서 초기 불교는 한국 불교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초기 불교는 종손불교, 맏형불교, 막내불교, 계행을 중시하는 도덕불교, 봉사불교, 우리말 우리의 불교라는 6가지 역할을 통해 한국 불교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만하지 맙시다라고 당부하시면서 아래와 같이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부심이 자만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적소는 더욱더 겸손해야 하고 자신을 무한히 낮추고 한국 불교와 우리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한없는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만하지 맙시다. 한국 불교에 봉사합시다. 우리의 형제인 기존의 한국 불교를 받들어 모십시다. 받들어 모시고 봉사하는 불교가 진정한 종손이요 맏형이며 이러한 불교가 이 땅에 오래오래 머물면서 우리 불교와 우리나라를 향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초기 불교의 핵심, 해체에서 보기. 초기 불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주저없이 해체에서 보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체로 번역한 단어는 빠위바자
또는 위바자입니다. 왕기사존자는 부처님을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신 분이라고 찬탄합니다. 쌍자부 불교는 그들 스스로를 위바자 와딘, 해체를 설하는 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석서에 의하면 여기서 해체는 마음 챙김의 확립 등의 부분으로 법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해체와 분석의 궁극적 지향점은 개념 빤야띠의 해체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명칭이나 말, 즉 개념에 속게 되면 죽음의 굴레에 매이게 됩니다.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일체 존재는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개로 생사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온, 12처, 18개, 12연기 등으로 해체해서 설해지는 모든 존재, 유의법의 무상,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함으로 해서 여모의 지혜가 생기고 탐욕이 빗바래고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게 됩니다. 책에는 아래와 같은 해체에서 보기의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고는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라는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색깔과 특정한 형태로 여인이라는 전체상과 얼굴이라는 부분상에 묶여 있을 때 머리카락을 아름답다라고 하고 그것에서 애욕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을 단지 머리칼로만 보면 그것은 애욕의 대상이 아닙니다. 머리칼, 눈, 입술 등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라는 4가지 근본 물질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일 뿐입니다. 이들을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취하는 전체상과 부분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법과 개념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해체에서 보기는 불교 교학과 수행의 핵심이고 초기 불교의 기본 법수 역시 해체에서 보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습니다. 해체에서 보지 못하면 그는 불교적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나, 존재, 세상, 생사 문제를 온, 저, 개, 연으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여모, 이욕, 소멸을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학의 핵심 법수는 온, 처, 개, 근, 재, 연, 즉 오온, 12처, 18개, 22근, 4성제, 12연기이고 수행의 핵심 법수는 37보리분법인 444, 55, 78, 4념처, 4정근, 4여의족, 5근, 5력, 7각지, 8정도입니다. 이러한 초기 불교 법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토대가 될 때 후대 모든 불교의 가르침 또한 일목요연하게 파악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에는 초기 불교의 해체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을 실현하지 못한 범부 충생이 세상을 해체하여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깨닫기라도 한 듯이 세계를 찬미하고 찬탄하며 횡설수설한다면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야중관 화엄 등 직관이나 종합을 강조해온 한국 불교에는 초기 불교의 해체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서 초기 불교 이해의 특징 몇 가지. 첫째, 본서는 빨리 3장을 토대로 한 초기 불교 개론서입니다. 한문 자료나 한역된 것은 1차 자료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범어 원전과 대조하지 않고 인용하는 한문 자료는 오해나 곡해의 소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빨리 3장 가운데서도 사부 니까야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초기 불교의 토대는 니까야와 아함인데 본서는 철저하게 니까야만을 근거로 하여 저술하였습니다. 니까야 등 범어 원전과 대조하지 않고 인용하는 아함은 오해나 곡해의 소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함은 한문 번역본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아함의 문구들은 니까야와 대조를 해보지 않고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셋째, 본서는 상유타 니까야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넷째, 본서는 초기 불교에 대한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초기 불교 교리서 혹은 해설서입니다. 다섯째, 본서는 철저하게 청정도론과 아비담마킬라자비와 주석서 문헌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권위에 의지하지 않게 되면 자칫 저자의 잘못된 이해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본서를 정독하게 되면 초기 불교 교학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니까야 강독 1, 2가 주간되어 있습니다. 니까야를 직접 읽어보려는 분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본서가 초기 불교의 이해를 도와주는 조그만 노둣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요약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이 초기 불교입니다. 부처님 원음 빨리 3장이 초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초기 불교는 불교의 뿌리이고 불교 만대의 기준입니다.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의 핵심은 해체에서 보기입니다. 나, 세상 등의 개념, 빤야띠를 오온, 12처 등의 법으로 해체해서 그 법의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정종도론, 아비담마킬라자비, 주석서 문헌들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저술되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권위에 의지할 때 불교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교리 곡해, 소설 불교, 신변 잡기 불교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뿌리 있는 불교, 근거 있는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초기불전 연구원에서 출간한 책들, 강 목스님께서 강의한 동영상 등을 기본으로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면 정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장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장에서 뵙겠습니다.